안녕하십니까. 학생공감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사이코 김병욱 강사입니다.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뭐 일단 끝났으니까 기분은 좋은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이번에도 이제 마스코 1학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특징이랑 몇 가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올해 남아있는 마지막 시험 2학기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난이도 학생들 어땠는지 물어보면 항상 어려웠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제 입장에서도 공감을 그냥 뭐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T거든요. 난이도를 보면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뭐 툴툴대면서 얘기했던 그 정도의 난이도가 맞았습니다. 약간 높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건 아닌 게, 마석고는 원래 약간 난이도가 있는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못했다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들 말고, 그래서 조금 나는 공부를 했는데 약간 기대치가 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그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3등급 이상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던 학생들한테도 약간은 높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난이도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느끼고 또 난이도 조절하는 학교 그 출제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도 쉽지는 않아요.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시험지를 정말 막 5회분, 6회분 막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으면 그 중에서 적당한 난이도를 고를 수도 있겠지만, 학교 시험 문제를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바쁘세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험지를 여러 회차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굉장히 예민해요.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습니다. 막 뭐 새벽 늦게까지 문제 만들고 뭐 변형하고 또 자기가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난이도라는 건. 근데 이제 어쨌든 체감 난이도는, 네, 공부를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게 좀 어려웠네 라고 느끼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문항들을 조금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뭐 기본적인 문제들이 그래도 뭐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아예 수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주는 자료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교재를 열심히 풀어왔다면 대부분 잘 해결했을 만한 문제들이 절반을 넘었고요. 이제 이번 시험의 특징인데, 아까도 난이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엔 킬러 문제를 많이 넣는 것도 있지만 준킬러 문제, 킬러 문제를 빼고 준킬러 문제를 조금 더 늘리는 그런 방향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수능도 그런 추세로 출제를 해서인지, 뭐 제가 출제한 선생님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마스코 시험지가 이번에 1학년 시험지는 준킬러급의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겠는데 이거 손대서 시간을 좀 많이 쓸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보면, 논술형 2번 문제가 소문항 2개짜리로 나왔었고요. 그 중에 1번은 이제 빈칸 채우는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증명 문제였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주고 연습하라고 했던 그런 증명 문제, 빈칸 문제들 조금만 풀어봤으면 첫 번째 문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그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식을 활용해서 다른 문제를 또 하나 더 이어놨는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11번, 16번 이런 문항들은 역시나
아주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배치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넘어갈 건지 아닌지. 그게 조금 고민이 될 만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준킬러라고 하는 난이도는 뭐 학생들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정도 느낌의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제 요 이상의 문제들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직접 문제도 한번 실어봤는데요. 뭐 다 지난 시점에서 문제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느낄 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각 단계마다 주어진 이제 명제를 제시하고 저 명제에 의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건지 밑으로 이동할 건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지를 점을 가지고 이동시키는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끔 수용도라고 하죠. 이런 단계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 이런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본 적이 없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비주얼 깡패 문제였습니다. 네, 일단 딱 봤을 때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겁을 먹고 위축된 상태에서 문제를 좀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명제를 보면 그렇게 어려운 명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명제 쪽을 조금 가볍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고3까지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명제가 정말 많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게 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특히 수학과를 또는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당신들께서도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공부를 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다른 소재, 함수나 다른 소재를 이용해서 문제를 만드실 때도 계속 같이 끼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A왕 이제 시험 범위이기도 했으니까 네, 열심히 하셨을 거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도 시험이 끝났어도 자기의 약점이 이 부분이었다 생각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공부를 시험 준비가 아니라 이 파트에 대한 공부를 좀 채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킬러 문항을 좀 볼 건데요. 자, 2번 문항입니다.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수학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알 건데요. 수학 문제는 짧은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과 원해방 정식을 같이 주고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넓이나 길이의 최대값을 이렇게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평소에 그림 그리는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좀 시각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고 거기서 답이 나오는 상황을 찾을 수 있게 이제 이쁘게 이걸 나타내 줘야 되는데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갑자기 잘 그리려고 해도 잘 안 그려지죠. 그림이. 네, 이거는 실제로 조금 실제 가깝게 그림만 잘 그려 놓으면 시험 준비할 때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출제하는 형태의 문제라서 학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챙겨줬던 문제에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요즘 학생들이 함수 그래프도 그렇고 그림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주어지는 그림이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는 그래도 잘 하는데 직접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이런 문항들을 좀 기피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요즘 추세가 특히 함수 파트에서는 고1까지라서 함수를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지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함수 파트가 늘어나거든요. 아예 수원수투는 그냥 다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함수에서 그래프를 다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걸 어떻게 잘 그릴 거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측정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보여요.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일단 뭐 조그만 3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뭐 좋아할 리가 없죠. 저도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한 문제면 하나만 물어봐야 되는데 세 문제나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 진위 판단형 문제라고도 하죠.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문제가 낼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학생들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디귿에 있는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데 기억이나 니은을 먼저 파악을 해라. 그러면 디귿이 어느 정도 보일 거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과정을 서술형에서 1, 2, 3번이라면 3번을 묻고 싶은데 1, 2번에 대해서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얘네들 먼저 찾아봐. 그러면 디귿도 보일 거야. 이런 경우들을 이제 출제하고 싶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문항으로 잘 출제를 합니다. 좌표를 잡아서 풀어볼래? 라는 식으로 힌트도 줬고요. 나름대로는 선생님이 많이 배려를 해서 출제를 하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문제도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 상황에서 맞는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 시험은 시간적으로 조금 학생 입장에서 좀 불리한 게 많아요. 이번에는 또 준킬러와 킬러급 문항들이 합쳐서 6개, 뭐 느끼기에 따라서는 8문제까지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 시험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중학도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중에 중2와 중3에서 다루는 도형 그 내용들이 고3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중학도형이 좀 약한 친구들은 다루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현이라든가 그 원의 근, 접선, 또 거기서 나오는 특징들, 원주각 이런 것들이 중3, 중2 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을 이런 문제 틀린 친구들은 같이 이참에 연습을 좀 해주시고 뭐 어차피 이번 시험 지났는데 뭘 또 준비하냐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중3이라면 특히나 이제 중3이 아니라 고1이면 2학년, 3학년 넘어가면서 삼각함수를 배우고 미적분을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학도형 공부할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학습량이 많은 새로운 내용들을 배울 거거든요. 수원스투에서. 중학도형을 해야지라고 생각은 해도 생각보다 저게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도형은 시험 끝난 직후에 좀 놀고 싶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조금 여유 있게 일정을 수업을 나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겨울방학 근처 시험 끝나고 나서 시간 좀 여유가 있을 때 아예 싹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문제 역시나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등급 컷은 85에서 90입니다. 조금 어려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다면 이 정도는 무난하게, 그러니까 2문제 정도라고 보여져요. 2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아까 킬러 문항에서 나왔던 3개 중에 2개 정도 틀렸거나 못 풀었다면 나머지를 다 풀었다면 1등급이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기말고사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말고사라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기말고사를 준비합니다. 수학은 누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 과목이죠.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시험 범위는 이제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과목도 뭐 수학처럼 대놓고 이렇게 누적해서 내는 느낌은 안 들겠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이제 더 많아져요. 고1 마지막 단원 확통을 제외하면 앞으로 배울 함수라든가 함수 그래프 거기에도 계속 아까 얘기했던 중학도형이라든가 그런 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이 직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끝났어도 이번 시험 범위까지 같이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그 내용까지. 그러니까 수학 상하를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이 이번 기말고사가 될 거다라고 조금은 무겁게 생각을 하고 미리부터 일찍 시험을 준비해 놓으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 이번 24학년도 1학년 마석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기말고사 때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